자, 이번에는 이제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으로 가봅니다. 자, 토크는 회전력, 돌림 힘, 그걸 얘기하죠. 이렇게 쓰면 문자 타우 이렇게 보통 쓰게 되고요. 자,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 한번 살펴보면, 자, 분권 전동기 여기 이렇게 전기자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IA가 들어가고요. 또 IF 이렇게 우리가 단자 전압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회전하게 되는 분권 전동기고요. 직권 전동기, 그렇죠? 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동기, 뭐 이 그림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공급 전류, 부하 전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공급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 그렇죠? 속도에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고요. 분권 전동기. 그래서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성질이 있고, 자, 직권 전동기로 가보면 직권 전동기도 결론은, 이거 결론입니다. 여기 I 제곱에 얘는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런 성질이 있네요. 그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네요. 직권 전동기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네. 얘는 I의 1차, 회전수의 1차, 여기는 I의 2차, 회전수의 2차, 그리고 I의 비례, 제곱의 비례, 또 회전수의 반비례, 회전수, 즉 속도의 제곱의 반비례 하는 어떤 일관성은 있네요. 다행히.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한번 큰 틀에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일단 살짝 결론을 유출을 해보면, 자, 봅시다. 여기 I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렇죠? IS, IA 이건 다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I가 흐르게 되면 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자, 토크에 관한 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K-파이 IA 이런 꼴이었죠. 그치? 토크는 자속에도 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도 비례하는 성질이 있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I가 들어가면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그러니까 I에도 얘는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 직권 전동기를 보자는 거예요. I에도 비례하게 되고, 또 I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뭡니까? 여기에서 자속이 그대로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자속 파이가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이 파이 역시 사실 뭡니까? I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녀석도 사실은 거기 어떤 상수, 얘도 뭐 K'이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I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K가 곱해지니까, 사실 잘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직권 전동기는 이 그림상에서 I에도 비례하고 파이에도 비례하는데, 파이 자체가 또 I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I 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직권 전동기에서는 I 제곱, 그리고 여기 N 제곱, 뭐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권은 그러면 I의 1차, N의 1차 요거에 비례할 것이다. 이것을 요구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도 또 우리가 스토리를 담아야 또 응용도 생기고 또 오래 가죠. 자, 힘세고 오래 가는 방법은 스토리를 담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토크 특성에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곡선 자체는요, 바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토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가 더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전류에 따른 회전수, 속도의 변화, 이걸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것이 직가, 분, 차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직가, 분, 차, 직가, 분, 차 이렇게 되면서 비교적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특성, 그리고 직권 전동기는 전류역 또는 부하에 따른 이런 변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자, 이거 공부했었는데요. 이번엔 여기 가로축을 전류가 증가할 때 토크가 어떻게 되는가를 역시 봤더니 이것도 그러네요. 아래로부터 해서 얘가 직가, 분, 차 이런 곡선을 이루니까 뭔가 일관성이 있네. 다행히. 그렇죠? 여기도 아래로부터 직가, 분차, 여기도 아래로부터 직가, 분차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그려서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외우는 건 꼭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죠. 손으로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 그 다음에 분, 차 이런 형태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줘야 된다 그 얘기죠. 당연히 아래로부터 직가분차, 여기도 아래로부터 직가분차, 그리고 얘가 속도, 얘가 토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자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직권과 분권만을 이렇게 떼어다가 보면 직권과 분권의 이 토크 특성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권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얘는 1차 함수의 성질이 있네요. 여러분 1차 함수 어떤 꼴입니까? y는 x 뭐 이런 꼴이고 얘는 약간 2차 함수 성질이 있죠. 2차 함수 y는 x제곱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이 i와 토크 사이의 관계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토크는 i의 1차 함수 뭐 k의 i꼴 그렇죠? 얘는 토크가 i의 2차 함수 k의 i제곱꼴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직권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i 제곱에 토크가 비례하고 분권은 1차 함수네. 얘는 토크가 i에 비례하고 직권은 토크가 i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외웠었죠. 얘는 뭐였습니까? 역시 토크가 그러면 n분의 1에 비례, n에 반비례하고요. 얘는 n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다 다시 그렸네요. 자, 회전 우리가 속도와의 관계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직, 분, 차였고요. 토크는 여기 아래로부터 직, 분, 차 이런 형태여서 지금 직권과 분권만을 따로 떼어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수학적인 지식을 간단히 이용해 보면 여기 1차 함수니까요. 토크는 i의 1차에 비례하고 직권은 여기 2차 함수니까 i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래서 n분의 1에 비례하고 n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이런 형태를 그래프적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오호 이렇게 하면 또 외워지네요. 근데 또 여러분들 외울 때 이게 토크인지 이게 속도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그래프가 토크인지 이 그래프가 토크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이 회전수 n이죠 n. 근데 우리가 직권을 한번 생각해보면 직권도 n이면 이렇게 n으로 가요. n 직권 우리 아래로부터 그리니까 n 이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 여기 토크 이거잖아 이거 응? 토크에서 토크 이거잖아 토크 이렇게 기억하면 직권이 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여기 속도가 바로 n 응? 직권이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개짜리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치? 자 저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자 역시 시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일단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쵸 전류를 우리가 역시 증가시킬 때의 이번에 토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제 뭐 결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지. 자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했다라고 하면 그쵸 여기 있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 여기의 전압도 V, 여기의 전압도 지금 V다 그 얘기죠. V 그쵸. 그래서 이때 V는 여기에 걸린 그럼 전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V는 그렇죠? 여기 IF, RF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I를 이렇게 우리가 증가를 시킨다고 해도요. 여기 계좌에서 사용되는 전류는 사실 일부죠. 극히 일부. 여기로 대부분이 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극히 일부여서 여기에서의 IF, 계좌 전류 뭐 역시 일정하다고 봐야 되고요. 얘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면 역시 자석도 우리가 일정하게 공급하게 되니까 자 토크 또 나오네요. 토크 K5IA 지금 요거에서 그쵸 얘가 일정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자속이 일정하고 그쵸 하기 때문에 결국 I에 얘가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대부분 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토크는 얘에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 이 I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식으로도 우리가 이끌어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분권 전동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었죠. 분파이 기억납니까? 분파이 그래서 이 속도 n은 k의 분파이였죠. 파이 그리고 v-ia ra 요거였죠.
지난 시간 했죠. 그 다음에 직권은 I였죠. 내가 직접, 내가 직접. 직권인 경우에는 얘는 K에 얘는 I분의 V 이런 꼴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I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니까 결국 이 분권 전동기는 이 파이에도 반비례하지만 우리가 전류에도 그쵸? 전류와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얘 대신에 I를 쓰게 되면 I와 N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토크 역시 그쵸? I와 비례하고 I가 회전수와 반비례하면 당연히 토크도 회전수와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결론을 이렇게 했어도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 과정 당연히 이해하면 좋지만 결론이라도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토크는 결론적으로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는 반비례하는 결론은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즉 1차라는 게 여기 분권 전동기에서는 포인트가 된다 그랬었죠. 자, 요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로 가보면요. 직권 전동기는 역시 이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쵸? 이 전류와 이 토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 결론 뭐라고요? 얘도 파이도 같이 늘어나요. 이 직권 같은 경우는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비례해서 파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사실은 그게 결론이고요. 자, 이 직권의 특징상 I와 IS, IA가 다 같죠. 그리고 이 자속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류에 당연히 비례하는 거죠. 당연히 같은 거니까 이것들에 비례하게 되고요. 결국 토크는 K-파이 IA 이거에서 파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전류에 또 비례하니까 즉 이 파이 자체도 이 전류에 비례하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파이는 K 프라임 I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얘는 IA가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 K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결론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직권 전동기는 I 제곱에 비례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속도와 전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니까 당연히 I 제곱에 토크가 비례하고 또 전류는 얘하고 또 반비례면 토크도 I 제곱에 N 제곱이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지금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자, 이 전압은 일정하게 공급이 될 때 I에 따라서 분권 전동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1차죠. 1차. 그리고 회전수, 속도에도 1차야 그거에 반비례하고 직권 전동기는 제곱에 비례하고 2차예요. 여기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성질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이 회로도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정리해보면 I가 증가하면 같이 여기 파이도 이거는 똑같이 비례해서 파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I가 증가하면 파이도 증가하는데 토크 자체가 K 파이 I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고 얘도 I에 관해서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얘는 I 제곱에 사실상 비례할 수밖에 없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토크는 속도에 역시 제곱에 반비례하면 분권은 반대 끝났죠. 이거에 반대니까 토크는 I에 비례하고 토크는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즉 여긴 1차라는 거 이렇게 해서도 기억할 수가 있고 또 뭐였습니까? 그래프로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프. 자, 이게 뭡니까? 토크죠. 토크 직가 분차할 때 토크 이렇게 직가 분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직가 여기가 얘가 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권과 분권만을 이렇게 가져다가 다시 그려봐도 분권은 얘는 1차 함수예요. 그치? 토크는 K의 I 이런 꼴이고 얘는 2차 함수입니다. 토크는 K의 I 제곱 이런 꼴이어서
직권 i제곱에 비례하고 분권 i에 비례하고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회전수 뭡니까? 회전수 이 전류에 따른 속도도 역시 직이 요거 n자 기억하죠. n자 직권 직가 분차에서 n 이것이 토크 이 두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비교적 분권은 약간 정속도 특성이라고 그랬죠. 타여자라든가 직권은 이런 전류에 따른 또는 부하에 따른 속도 변화가 상당히 있는 그런 전동기다 그랬었죠. 자, 이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회로도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 회로도 요걸로도 지금 얘는 i 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회로도로부터도 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끌어내면 상당히 좋다 그 얘기죠. 자, 이어서 이제 직류전동기의 기동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동기는 처음에 돌릴 때가 상당히 힘들고 회전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동차에 자동차에 비유를 했었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중주차 우리가 풀려고 이렇게 막 얘를 밀어도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지고 힘들지. 그러다가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작은 힘으로도 쭉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 토크를 상당히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동기에서는. 그래서 이 기동 토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계좌에 있는 전류를 조절해서 자속을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전류를 조절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가변 저항을 이렇게 하나 달아두는 거죠. 계좌 쪽에다가 이 가변 저항을 하나를 달아서 이 저항을 최소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좌 저항기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기를 최소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최대의 전류가 흐르겠죠. 처음에는. 그쵸? 즉 여기에 최대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은 그쵸? 자속도 어떻게 됩니까? 자속도 최대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크 자체 써볼까요? 얘는 K-phi-i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호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건 토크가 최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기동 토크를 처음에 충분히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좌 저항기를 달아서 처음에는 이 R0 이 저항을 최소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하고 나서 기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2.5에서 2배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전동기를 돌 때 사실은 막대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자라든가 계자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전류가 흘러서 막대한 전류, 큰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단락으로 인식을 하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이거는 1.5에서 2배로 한다는 건 상당히 줄인 겁니다. 줄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런 우리가 제약 없이 그대로 얘를 돌린다는 건 처음에 막대한 힘과 막대한 전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 여기 이 기동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전기자에다가 그쵸? 역시 이렇게 가변 저항을 하나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동 저항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대로 해야 전류가 적게 얘한테 공급이 되겠죠. 오호, 그러겠네. 그렇게 해서 한 뒤에 나중에 서서히 이 저항을 감소시켜서 이제 전류를 이제 정상 작동할 때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동할 때의 방법이 된다 그 얘기죠. 처음에 기동 토크는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저항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기자 쪽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 또 전체적인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 저항은 크게 함으로써 기동 전류는 작게 한 거예요. 1.5에서 2배로 한다는 것이 크다가 아니에요. 얘가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기동 저항기를 달아서 최대로 한 뒤에 서서히 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동을 해야 된다. 직류전동기의 기동법이 된다. 그 얘기지. 자, 이번에는 이제 전동기의 속도를 그럼 제어하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사실 이 분권 전동기에서 우리 속도에 관련된 식이 있었죠. 분파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분권 전동기의 속도는 여기가 파이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K에
v-iara 이거였죠. 여기에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단서가 들어있는데, 즉 이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변수는 여기 전압도 있죠. 전압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오호, 여기 이걸 또 제어할 수가 있겠죠. 파이. 이 파이를 제어한다. 자속을 제어하는 것은 계자에서 이루어지니까 계자 제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호, 여기 또 저항이 있네요. 저항 제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보면서 직류전동기의 제어 방식에는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전압 제어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요, 또 여기다 뭘 다냐면 유도 전동기를 하나를 또 단다는 거죠. 그 유도 전동기의 출력 전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의 속도를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또 전동기를 하나 다는 그런 방식이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인데, 이게 뭐 장점이 속도가 광범위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도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그너 방식은 플라이 휠 효과를 이용해서, 이건 일종의 어떤 관성에 관한 효과인데요. 이 플라이 휠을 한자어로는 우리가 뭐 축세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휠 그러면 바퀴 그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얘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해서 이 플라이 휠 효과, 일종의 관성 효과를 이용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일그너 방식이다. 플라이 휠 그러면 일그너 방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직병렬 제어와 직병렬 제어, 그 다음 초퍼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초퍼 제어. 초퍼는 뭐 직류 이런 전압을 변동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무튼 이 전압 제어의 방식, 이 핵심적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워드 네오너드 방식은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광범위한 속도와 효율이 좋은 방식이고요. 플라이 휠 효과를 이용해서 역시 유도 전동기의 플라이 휠 효과다 그러면 일그너 방식, 그리고 직병렬 제어, 초퍼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자 제어,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역시 이렇게 저항을 달아서 이쪽에서의 계자를 조정한다. 이 파일을 조정하는 방법은 비교적 여기에서는 적은 전류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손실이 적다는 거예요. 이쪽을 조절하는 것보다 이쪽에 저항을 달아서 전류를 조절한다는 것은 전력 손실이 적고 비교적 간단하고 정출력 제어가 가능한 것이 계자 제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제어, 이 전기자 쪽에다가 이렇게 역시 저항을 달아서 조절해 보는 방식인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즉 전력 손실도 많고, 그러니까 얘에 좀 반대되는 거죠. 전력 손실이 많고 효율도 불량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은 잘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호, 분파이, 이걸 기억하고요. 분자는 v-iara에서 속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자를 얘는 제어하는 거죠. 계자 제어, 그 다음에 저항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이제 직류 전동기를 역회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전압을 가해 가지고, 그쵸, 지금 얘가 잘 지금 돌려가지고 선풍기를 잘 쓰고 있는데, 선풍기 방향을 반대로 돌리고 싶어요. 우리 뭐 보통 집에서는 안 쓰는 거지만, 자,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럴 때에는, 아하, 이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에서 둘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만 극성을 반대로 바꿔야, 즉, 여기 지금 방금 했죠. 지금 이 녀석을 이렇게 하나만 극성을 반대로 바꿔야, 오호,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또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려면 둘 중에 하나만, 얘를 바꿔볼까요? 얘를 이렇게 극성을 바꿔버리면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치? 하나만 바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둘 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바꾸면 이렇게, 자, 이렇게 둘 다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바꿔야만 극성이 반대로 된다는 거.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를 우리가 제동한다는 건 뭡니까? 브레이크를 건다 그 얘기죠.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빨리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방식에는 첫 번째, 자, 역전제동이라는 것이 있다. 역전 뭔가 그쵸? 오, 극성을 반대로 해서 역토크를 이용해서 급제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역전제동은 이 반대로 해서 역토크,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고요. 반대로 했다는 건 우리가 역회전을 시켜버리는데, 그치? 당연히 급제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반대로 하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멈춰버리게 된다 그 얘기죠. 응? 그쵸? 앞에서 본 우리가 역회전의 효과도 사실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전제동, 극성을 반대로 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발전제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발전제동은 뭐냐? 이 돌아가고 있는 전기자의 전원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 만약에 건전지가 있었다 그러면 얘를 탁 떼버리는 동시에, 그렇죠? 얘를 떼버리는, 자, 다시 볼까요? 이 녀석을 건전지를 탁 떼버리는 동시에 여기에다가 즉 스위치를 물론 달겠죠.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호, 그럼 결국 뭡니까? 얘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얘가 발전기로 동작하면서 이쪽 저항에서 그걸 열로 소비해버리면서 멈추게 하는 그런 방식을 발전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여기에 순간적으로 있었던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었겠죠. 전원이 돌아가던 걸 이 스위치를 이쪽으로 저항 쪽으로 얘를 끊어버리고 저항 쪽으로 확 바꾸어서, 그렇죠? 얘가 이제 그러면 발전기로 동작하게 하면서 저항에서 열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제동 방식을 발전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죠. 회생제동은 이 발전제동과 상당히 흡사하긴 한데요. 여기에서 얘 이제 그쵸? 뭐 당연히 전력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역시 전동기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역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역으로 얘는 저항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원축으로 얘를 반환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반환해서 얘가 오호, 뭐 불끈 힘이 솟네요. 그치? 뭔가 회생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전원으로 이 전기 에너지를 반환해서 얘가 불끈 회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제동 방식을 회생제동이다. 이건 전원에 반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발전제동은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열로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 역전제동, 극성을 반대로 발전제동, 발전으로 동작시켜서 저항해서 소비해버리는 거고요. 회생은 전원으로 역시 반환을 시켜버리는 제동을 회생제동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 전기철도의 전기기관차에서 이런 회생제동을 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 전차가 언덕을 내려갈 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 이 회생제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직류전동기의 제동 파트까지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